5분 책방? 누굴 죽였을까? 우리는 언제 이런 죽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책이 그런 것 같은데. 모든 책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지레 글리코만도 힐링물이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었고 뭐 살인사건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쵸? 그럼 주인공 소개하고 그 살인사건에 대한 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요. 시점은 어떻게 돼요? 시점은 선혁이 입장으로 1인치 주인공 시점으로 선혁이? 그 중에 하나, 살인자 중에 하나가 선혁이에요? 삼총사가 있는데 원태기, 필진이, 선혁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똘똘하고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사람이 1인칭으로 되었어. 그 세 명은 어떤 관계예요? 그냥 친구인데 뭐 성격적으로 다 달라요? 그쵸. 삼총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고 굉장히 불량배 학생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 그래도 필진이하고 선혁이는 어느 정도 자제를 하긴 했는데 뭐 담배나 뭐 이런 거는 다 피고 전체적으로. 근데 원태기가 유독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막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 막 쌍욕을 받거나 옛날에 몇 살이었는데요, 얘네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어 선생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밀쳐가지고 유산될 뻔해가지고 아유. 완전 그래서 그것도 했고 심지어 이제 성인이 돼서 10년 후이거든요. 시점이. 그래서 그때는 전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막 나온 시점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총 3명의 인물이 있죠. 근데 이 3명은 사실 되게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다. 그냥 불량배가 아니고 사실 10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친구들인 거죠. 왜 죽였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10대가 살인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학교는 좀 시골이라서 뭔가 공원이 되게 넓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야경을 보러 간다든지 뭐 또는 그냥 수련회 같은 데를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타 학교 학생들이 거기로 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이 삼총사는 거기 담배 피고 술 먹기 제일 좋은 안식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맨날 담배를 피고 그랬는데 타 학생이면 솔직히 이렇게 돈을 뺏어도 자기가 뺏었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타 학생이면. 타 학교 학생이면? 네. 그래서요. 타 학교 학생이니까. 그래서 어떤 애가 밤 늦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 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교복을 보니까. 되게 비싼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길래 너 돈 있냐 물어보니까 다시 돈이 없대요. 그래서 돈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3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뺐다가 그러니까 제발 내놓으라고 그 남자애가 타 학교 학생이 승훈이가 맞죠? 그래서 승훈이가 막 그래서 돈을 뺏으려고 그래서 밀친 거예요, 애들을. 근데 왜 이렇게 잘 밀쳐 사람들을 걔네들은? 아니 걔네가 밀쳤다는 거 승훈이가 밀쳤다고요. 승훈이가 걔를 미쳤다고요? 근데요. 네.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빡쳐가지고 원태기가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목을 조른 거예요. 그러다가 목 조르다가 이렇게 목 조르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서. 목을 졸랐는데 그렇게 목을 졸라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렇게. 네, 그래서 안 쉬어져가지고 좀 굉장히 당황해서 거기가 시골이라 그래서 막 삽 가져와서 땅 팠고 그래서 막 안을 묻은 거예요. 근데 선혁이는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 나는 알았다고. 걔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사실은 그렇게 죽지 않았던 거다. 근데 이제 그냥 움직이고 있었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아니 근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아. 뿔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애가 실종 사건으로 번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제 사건, 10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근데 이 삼총사는 이제 10년 돼서 어느덧 막 성인이 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3명 중에 너무 변화 조절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도 나머지 2명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같이 공모해요? 걔네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할 만한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동참을 했으니까 같이 묻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일단 돈을 빼는 것도 되게 범죄긴 한데 누가 죽었는데 그걸 같이 유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렇게 양심이 없는 아이들이야. 그렇죠.
근데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원태기는 이제 교도소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기죄 뭐 이런 거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선혁이는 똘똘해가지고 이제 돈을 잘 버는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좀 되게 잘 버는 직업을 갖게 되어서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너가 나한테 돈을 꺼줘라. 돈 안 꺼주면 내가 그때 그 살인사건 얘기 다 내가 걔는 이럴 게 없으니까. 얘기해버리겠다. 이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서 맨날 돈을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긴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죽었어요? 형사가 오는 거예요. 형사가 와가지고 혹시 막 그 친했던 사람 되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죽었대요. 근데 그게 살인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래서 장례식을 찾아갔어요. 근데 원택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가정 환경에도 있는데 뭐 물론 뭐 가정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자기 아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도망갔네. 근데 아빠는 심지어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장례식장인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필진이하고 그다음에 선혁이하고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사가 또 온 거예요. 뭔가 이 죽음이란 게 좀 깨림직하잖아요. 얘네들은 솔직히 그 살인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 봐. 근데 형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그런 거 얘기한 거 다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형사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 쪽지라고 쪽지를 딱 보여주는데 혹시 그 원태기하고 필진이하고 그다음에 당신까지 해가지고 총 3명이 삼총사라고 불리냐 이렇게 물어보여서 뭐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얼머무렸죠. 그래서 쪽지를 보여줬는데 그 원태기가 죽고 나서 거기 앞에 써져 있던 메모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 너희들이 한지를 알고 있다. 니네 삼총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쪽지가 있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주인공 입장에서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걸 통해서 이 범이 잡히면 이 삼총사의 실체가 되게 까발려지는 거고 실제 살인사건은 미제 살인사건에 다시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니까 피즈니하고 회의를 해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형사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얘네도 죽으면 안 되니까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추적 못하게 막 택시를 타고 현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모텔에 가서 얘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피진이도 오케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선영이가 딱 문을 열었는데 죽어 있어요? 필진이가 목을 맨 건 아닌데 아까 목을 맨 자국이 있고 그다음에 칼에 찔러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거 있는데 근데 걔 입장에선 그 형사가 다시 찾아왔었는데 형사 입장에선 얘가 전혀 알리바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범인인 줄 안 거예요. 선혁이를. 그래서 선혁이 당신 범인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심지어 세기를 받게 필진이가 아내가 있는데 필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 그 선혁이라는 남자가 날 죽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연히 선영이는 죽인 증거가 없으니까 풀려났죠. 네, 이와 관계로 꼭 얘기하고 언급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혁의 여자친구 자희라는 사람인데 자희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웃음기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해맑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완전 선혁이가 그런 사람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고 선영이가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 네. 이거 주인공 서술자. 그래서 그 선혁이가 그냥 선혁이의 그런 안 좋은 쪽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여자 중 하나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솔직히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선혁 입장에서 삼총사라고 언급을 했으면 분명히 원택이 필진이 자기인데 이 2명이 죽었고 이제 나 차례다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있었던 고등학교 그 교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어디지 했는데 자기 상사가 다녔던 고등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사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혹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장부 좀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래서 장부?
장부는 모르겠고 그냥 학교 가서 한번 학교 앨범 찾아봐라. 같은 거? 네, 그래서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흔쾌히 알겠다 했는데 근데 경비원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이 입장에서는 그게 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안 개인정보이기도 된다. 하고. 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갈랐는데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갑이 떠오른 거예요. 그 이렇게 옛날 돈 뺏었다 그랬잖아요. 지갑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신분증은 아니고 학생증 해가지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지갑 백-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니 옛날에 기억이 난 거지. 기억났어요. 진짜 백도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진? 그래서 딱 전화를 걸었죠. 그 담당 걸. 딱 전화 걸어서 혹시 백도진이라는 사람을 아시는가? 10년 전에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받는 사람이 되게 당황하면서 내가 백도진인데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나서 형사가 묻기를 했나? 딱 만났는데 백도진이라는 사람은 딱 봐도 돈 뺏을 사람이 아닌 게 막 덩치도 이만하고 막 체격도 엄청 커서 누가 봐도 그때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그 죽었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밑밥을 깔아줘. 근데 그 백도진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막 다 나가는 거예요. 되게 의아함을 느꼈지만 걔도 죽였나? 근데 그걸 더 물어보면 자기가 범죄자로 또는 용의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러났죠. 그러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고 보니까 백도진이 국회의원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궁금한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보다. 숨겼는가. 궁금해서 거기 사무실을 딱 똑똑하고 딱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혹시 졸업 앨범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딱 봤는데 피예요? 죽어 있어요? 백도준이 누운 채 죽어 있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뇌정지가 온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경찰이 때마침 거기 딱 와서 이제 다행히도 선혁이는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요청하려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굴 찾으러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자기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떤 키 큰 남자가 물어봤다. 형사는 선혁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한편 선혁이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기 차례니까? 자기 차례이기도 하고 자기가 의심받으면 어쩌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이 잡혀진다 한들 자기의 범죄가 들통날 거고 자기가 죽는다고 한들 그것 또한 더 두려운 게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와서 공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죽였을까? 그 아이들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누가 죽여준 거야? 그 이승훈 알죠? 그 피해 학생의 누나? 누나하고 아빠하고 짜고 친 거야. 그래서 걔네 아빠하고 이제 근데 왜 선혁이 걔네를 안 다 죽여요? 죽였는데 들어보세요. 죽였는데 이건 너무 내용이 긴데 그러니까 이병춘이 아빠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가정폭력도 막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아들한테 막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데 이제 그렇게 선혁이 제외하고 백진 막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걔네 죽이고 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기는 삼총사 다 죽였다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걔네가 삼총사? 아니죠. 분명히 선혁이까지 삼총사인데 백도진은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 얘기해 주게이다. 근데 거기에 누나가 있었대요. 이승주라고 해서 걔가 옛날에 그 약간 기생으로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몸 파는 여자로. 창녀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근데 딱 승주 얼굴 보니까 뭔가 낚시 있는데 또 어디서 본 적은 없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형사가. 그래서 한편 선혁이는 진짜 두려운 게 치에 달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삼총사인데 왜 쟤네를 묶는가? 근데 한편 또 형사 입장에선 선혁이가 또 용의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용의자로 딱 잡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머리 또 굴려서 쟤네가 삼총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냥 옛날에 그 원태기하고 필진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말동무를 그냥 내가 걷어준 거기 뿐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없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그래서 알리바이 있는 사람 있냐 했더니 갑자기 주희하고 그 여친하고 낚시를 갔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걔 있다 얘기했는데
그 주희가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쩌지라고 생각도 했지만 주희를 딱 불렀어요. 되게 당황하다가 막 주절주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친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형사가 너무 낯이 익는 거예요. 얼굴 보면 볼수록. 주희가? 알고 보니까 이승훈 있잖아요. 그 언니가 이승주인데 그 이승주가 성형을 해서 새로 만들어낸 주희라는 게 있었고 애초에 선혁이를 죽이려고 여친을 삼은 거였는데 왜 삼총사만 죽인다 했는데 백진은 왜 죽였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선혁의 핸드폰에 키링이 달려있는데 그 여친이 만들어준 키링이었는데 거기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선혁이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했는데 이제 심지어 녹음 기능까지 있어서 백진이가 얘기한 거를 이제 다 완전히 라이브처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진이란 사람이 듣고 아, 이 사람이 그 우리 승훈이가 밤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보니까 그 백진이란 사람이 술이랑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 밤중에. 근데 그 돈을 뺏겼군요. 네. 그래서 그랬고 필사적이었군요. 네. 그래서 되게 숨긴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 어쨌든 자기가 그거 안 시켰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을 문제를. 이렇게 해서 죄책감이 들었고 죽였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선혁이도 죽이려고 막 낚시 이렇게 했는데 선혁이는 다 알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냐라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딱 주희는 잡혀가요. 근데 얘는 자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못해가지고 분명히 자희가 주희잖아요. 자희예요? 네. 주희도 있고 자희도 있어요? 자희만 있어요. 자희. 이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자희는 분명히 교도소에 나와서 날 죽이고 자살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냥 자기가 죽기로 마음 먹어요. 어디서? 그 이승훈을 묻은 자리에서. 그래서 목 졸라서 죽어요. 이승훈의 사체는 찾았나요? 찾았죠, 그덕에. 근데 왜 누굴 죽였을까라고 할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알고 보면 지금 누굴 죽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대체 누굴 죽였기에 이렇게 피해자를 원수가 이제 생각하게 된다.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나서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백도진인 줄 알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으니까 누굴 죽였을까라고 얘기도 하는. 나는 이 누구 죽였다는 게 원래 누가 죽였을까가 원래 많잖아요. 누가 살인 범인가가 아니라 피해자를 얘기하고 있어서 왜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나쁜 일을 공모한 사람들은 그 나쁜 일 때문에 서로 그 우정과 양심이 깨지거든요. 얘가 머리가 좋은 그래도 좀 위트가 있는 서술자인데 나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양심과 가치관 전혀 없어요. 얘가 제일 있어요. 그래서 막 공포도 막 느끼고 막 두려움에도 느끼고 막 걸릴까 무서워서.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미래에 대한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런 친구랑 어울려서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나 봐요. 했어요. 하는 게 정상인데. 그죠? 했는데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게 어울리는 사람, 어울려주는 사람이 걔밖에 없었나? 인간성이 안 좋나?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네하고 다니는 게 좀 멋져 보였다. 그렇죠. 이렇게 책임감 없이 되게 어른처럼 흉내내고 싶은 나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담배나 술 아니면 힘 있는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복종과 순응을 하잖아요. 네. 그걸 흉내내고 싶었던 거죠. 책임은 없이 그냥 권리만 남용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나이에. 그래도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죠. 10대만 살고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폭주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 친구들이 지금 나의 공범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지. 스스로 다 알잖아요. 서로 약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죽인 거죠. 맞잖아요. 자기 친구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쁜 행동을 그리고 나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나만 후지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에너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하면 그 에너지 수준이 점점 나빠져요. 같이 있으면 좀 약간 긁히는 상대 있잖아요. 나보다 좀 우월하거나 나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내가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좀 발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못한 애들하고 있으면 더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얘보다는 낫지. 얘도 사는데.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10대만 살고 죽으면 그래도 다 되는데 10대만 살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박제돼요. 모든 게.
유튜브에 어떤 되게 날씬하고 뒷모습이 되게 예쁜 여자애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중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간에 가방을 메고 매점을 가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잡았나 봐요. 그 가방끈에. 근데 그 여자 머리가 길어서 가방끈에 머리가 걸려서 막 아팠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 따지고 있는데 그게 논리가 너무 이상한 게 왜 귀한 자식의 머리카락을 잡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나는 잡은 적이 없고 수업 시간에 네가 무단 이탈을 해서 가방을 잡았다. 계속 그 논리를 계속 푸니까 애들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막 웃으면서 사진을 막 찍고 그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린 거야. 근데 그걸 보면은 당연히 욕을 누가 먹겠어. 선생님 너무너무 황당해서 너네 지금 이게 재밌지?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너넨 이게 지금 재밌지? 라고. 네, 그 찍는 애들도 너무. 근데 그 찍은 애들은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정말 모든 안티는 한번 누가 있다? 당해봐라라고. 모든 안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없었어. 선생님이 많이 당하는 게 재밌어서 올린 거였단 말이에요. 와. 근데 그걸 올리니까 오히려 인생이 박제돼 버린 거죠. 그래서 걔는 흑역사를 그대로. 얘는 연예인은 글렀겠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글렀어요. 그게 뭐야? 뭐 얼굴도 못생겼을 것 같은데. 뭐 앞에 얼굴은 못 봤지만 하여튼 뒤에는 뭐 연예인 할 수도 있는 몸이던데. 오. 그냥 되게 놀라워서 어른들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나이인가? 아니 수업 시간에 나갔으면. 수업 시간에 무단 이탈을 했는데 자기를 그럼 고개 받고 숙여서 귀한 하면 되지. 남의 자식의 머리카락을 건드냐는 그런 논리는 도대체 그런 논리 누구한테 배우는 거냐? 뭐 드라마 봤나 보다. 애니 봤고.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논리는 이게 뒤집어도 참여해야 하는데 그럼 수업 시간에 무단 이탈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일단 고개 받고 아니 고개 죄송하다. 받고 죄송할 거면 이탈을 안 하지. 누가 초코바 먹고 싶다고 수업 시간에 매점을 가요? 초코바야. 아. 근데 그거 보고 난 되게 신선했다. 그리고 그거를 막 깔깔대면서 올리는 그 여자애도 되게 정말 대부분의 안티는 주변에 있다. 모자이크도 안 했어. 안 했어요. 와. 선생님이 그냥 되면 매장 아닌가?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재밌지? 신나지? 꼭 올려라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면 몇백만 나왔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봤지. 근데 이제 뒷모습이니까 이제 누군지 판별은 안 되겠지만 선생님은 다 알고 애들은 다 알죠. 거기 학교 애들은 다 알잖아. 모여가지고 진짜 무슨 할렘가에 미국 가면은 멕시코 애들이나 그 처음에 초기 미국의 이민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 멕시코나 흑인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3, 4모에 모여가지고 눈에 막 힘주고 침 아무데나 뱉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왜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되게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때는 별로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노는 애들이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납작 엎드렸고. 그때는 근데 좀 맞으면은 체벌이... 진짜 아프거든. 진짜 아프고 그냥 선생님한테 개기는 건 그냥 동물이다.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이게 정상이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그냥 부모에 대한 불신이 여기까지 퍼지지 않았나. 그래도 부모랑 좋은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부모가 부모라서 좋았던 순간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폭력에 노출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폭력을 선생님 앞에서 되게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분명하게 하자. 지혜롭지 않으면 되게 휩쓸리기 되게 쉬운 그런 세대야. 그 젠지 룩이라 그래가지고 젠지 스테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반응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츠를 많이 봐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빤히 보는 거는 의도성이 없는 이상 되게 무리한 건데 바로 반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먹겠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래서 너 뭐 시킬까? 하면 바로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멍한 상태 있죠. 그거 되게 이상해요. 그거 되게 무례한 거예요. 잠시만요. 생각해볼게. 이게 정상인데 그 정도 버퍼링이 안 된다는 거는 쇼츠로 끊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최고의 문해력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점점 더 우수해지는데 그 가운데가 없어졌어요. 가장 최애 그룹인 80점대 아이들 있죠. 공부를 하면 할 수도 있었던 그 아이들. 그리고 학교가 아니면 뭔가를 배울 수 없었던 그 희망에 부푼 아이들이 없어지고 이제 계속 그 80점대 아이들이 그냥 뻥 뚫려버려가지고 그 밑에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논리는 없는데 따지고는 싶어. 덤벼드는 거야. 논리 없이 계속 덤벼드는데 3초면 논리적으로 발릴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덤벼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 앞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걔네들한테 소리 질러서 혼내주는 거는 10대기 때문이야. 학교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낭만적이고 로맨틱했던 나의 80전대 친구들, 나의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래요.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냥 상급.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극한. 이제 상징적인 의미의 80전대 아이들은 이제 노력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실수하고 자고 그러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늘 선생님한테 그 중간을 지키는 아이들이죠. 그냥 어른들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100% 이해는 못하지만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할렘 가들처럼 막 욕을 막 하고, 욕을 하면서 그게 자기 강함을 가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누구 협박하는 일 빼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욕하면 솔직히 되게 찌질해 보이죠. 자기 뭐 미천을 다 드러내는 거죠. 자기 언어의 한계를. 근데 그런 생각 못해요. 그거 되게 멋있는 줄 알아요. 중고 입집단 똑같잖아요. 아 근데 제 친구 중에 막 담배 피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디 뭐 웹툰이나 아이돌이 하는 거 보고서 그러나 본데, 그게 멋있으려면 그 사람은 담배를 안 펴도 멋있어요. 담배 펴서 멋있는 사람은 없어요. 간지난데요. 걔는 담배를 안 펴도 멋있으래라고요. 찌질하면 뭘 해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젠지 룩을 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젠지 스타일은 하지 마세요. 뭔가 버퍼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저 잠시만요 라고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무례해 싶은 게 너무 많으면 너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 알바야? 이게 대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 알바야? 너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친구도 그게 뭐냐?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거를 학부모가 한 말이에요. 선생님 네?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아니 애가 너무 함부로 하니까 이제 혼낸 거죠. 옆집에 어머니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 너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니까, 그게 내 알바야? 그래서 되게 회자되고 그것도 너무 있는 내용이죠. 되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더 불안하거든요. 내가 어떤 뭐가 기존의 체계와 규칙에 있는데 그 규칙과 질서에 너무 위반한 행동을 하면 계속 불안해요. 와. 그 불안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장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죠. 그게 가장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이제 되게 슬픈 게 좀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윤택한 동네 아이들은 되게 예의가 바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곳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어렵거나 문화적으로 많이 결핍되어 있거나 문해력이 아주 낮아서 어른들과 소통할 수 없는 동네 아이들은 어른도 경멸하고 어른을 경멸하고 어른도 아이를 경멸하고 서로가 마이 서로를 갓. 경멸하는 되게 슬픈 세태예요. 그러니까 경멸하면 안 되죠. 그래도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어딘가가 보드라오면 어른들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렇지 못한 어른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도와주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한 마디로 하자면, 누굴 죽였을까? 그때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좀 꺼내주지. 그거예요? 한 줄평이? 네. 아 너무 양심과 우정의 살인. 받아도 싸다. 진짜 받아도 싸요, 저는. 죽어도 싸다. 진짜 살인을 이제 받아도 싸다. 너 평점은 뭐예요? 이런 비슷한 플롯의 이야기는 많아요. 5점 만점에 4.5. 어쩌는데 4.5. 심리 묘사가 잘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제가 애가 너무 왜 좋아했어요. 중간에 입체적으로 성격이 변하지 않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 자이라는 여자를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 약 3년 전부터 살고 있어요. 그 여자는 좋아하진 않았을까요? 그 여자애는? 그 여자가 얘를? 아 진짜 지독히 싫어. 그 지독히 싫은데 쌍욕했어. 3년 동안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신기하다. 복수 하나만. 근데 얘를 왜 먼저 죽이지 않았을까요? 원래 제일 착한 척하는 애가 제일 얄밉거든요. 나중에 공포스럽게 죽이려고요. 완전한 악역은 덜 미워요. 근데 얘는 좀 뭔가를 아는 애 같은 애들이 그걸 방조하면 더 얄밉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냥 한 번에 그냥 걔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관없는데 얘는 그냥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애매한 얘기를 하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잖아요. 그 아예 답 없는 빌런보다 양심 있는 척하는 똑똑한 애가 더 얄미운 버릇이야. 왜냐면 얘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거든. 너무 알 것 같아. 얘는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못하는 애도 있어요. 진짜 선택할 수가. 아니 왜냐면 그치. 걔는 그냥 인생 자체 그래서 걔 지평선에서는 양심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알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탈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했었죠.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양심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건 뭔가라도 했어야지.